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흥민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여주는 것보다 어떻게 이제 제 온라인에서 이걸 따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편집을 했거든요. 이걸 통해서 강의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하였습니다. 음, 수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항상 하는 것들이 있죠. 먼저 하루를 위한 또 질문입니다. 음,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 또 어떤 좋은 질문을 해볼까, 또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고민을 해봤는데, 이건 제가 예전에, 일기를 적을 때 했었던 질문입니다. 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 너무 거창한 사람이 되려는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반문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거창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창한 사람은 여러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친구는, 어떤 학생은 거창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세계 평화에 뭐 기여를 했거나 아니면 누구처럼 경제적 지위가 굉장히 높아서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는 뭐 그런 약간 치트키 같은 어, 경제적 지위 또는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되게 높아서 많은 것들을 헌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대학을 졸업 후에 취업을 앞두고 있고 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 어떤 곳에 취업해서 어떤 곳에서 내가 돈을 벌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취직을 해서 또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향후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좋은 일들을 해나가는 거 그런 것들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 너무 거창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싶어요. 취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도 잠 돌이켜보면 자기와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자기와 맞지 않은 행동들이나 그런 모순들을 행하여 온 건 아닐까. 음,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체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죠. 여러분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더라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음, 결코 명품을 입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가끔은 너무 거창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이면에는 두 가지 때문으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너무 거창한 사람이 되면 사랑을 줄 수 있다. 남을 도울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되면 많은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음, 그런데 그렇게 치면 사실 음,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한테나 친구한테 이미 굉장히 거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친구한테 사랑을 주고 있고 부모님한테 가족한테 사랑을 주고 있죠.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죠.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거창한 사람이 된 거예요. 본질적으로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좋은 곳에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려는 것이 여러분들의 물질력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랑받고 싶어서인가요? 아니면 사랑을 주기 위해서인가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가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거창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 자체가 그리고 좋은 곳에 취업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막연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적 없고 목표 없는 막연함은 아닌가. 그렇게 해서 거창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음, 예전부터 우리가 역사의 길이 남는 위인들은 항상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았어요. 목표보다 목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방향이 중요해요. 거창한 사람이 되려는 것보다 거창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가리키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목적이 가지는 삶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답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아무 가진 거 없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하는 능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발전함으로 인해서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삶이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목적이 이끄는 삶은 반드시 명예,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항상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돈 욕심이 없기 때문에 돈 욕심이 없으면 돈이 붙습니다. 항상 그런 패턴이에요. 그건 공식과도 같습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은 항상 누군가가 공감하고 항상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목적이 있는 삶 끝에는 거창한 사람보다 여러분이 여러분다운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취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돈 버는 것들, 그런 사회적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이 어쩌면 너무 거창하게 꿈꾸는 것들이 아닌가. 오히려 눈을 낮춰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선택지를 선택한다면 그것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스스로도 그리고 긴 삶으로서 굉장히 더 행복하고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던지고 내 자신이 지금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나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라고 한번 반문해 보세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정말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거창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은. 나의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나의 이 김한민 교수의 기준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293쪽 3페이지 43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43번 연애 행사 계약 후 식사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행사 개최 몇 시간 전에 호텔로 통보해야 변경이 가능한가? 답은 48시간 전에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호텔이 많은 음식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식자재를 주문을 하고 그 식자재를 주문한 다음에 하루 정도 조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파가 있으면 양파를 다 썰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썰어놓은 양파는 반품도 못 하잖아. 막상 행사가 취소되고 사람 인원이 변동이 있으면 그렇죠. 음식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에 맞게끔 재고 정리를 그리고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48시간 전에는 반드시 인원이 변동이 있을 땐 호텔로 연락해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44번 이것도 외우는 문제입니다. 관광사업의 등록 기준에 있어 여행업별 자본금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일반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요. 1억 원입니다. 그리고 국외 여행업은요. 3천만 원 이상. 이게 아웃바운드인데 해외로 보내는 겁니다. 국외 여행업은요. 해외로 보내는 거고 국내 여행업은 뭐 내국인 대상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국내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여행업은
500만 원 이상으로 되면 돼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이것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봅시다. 45번. 컨벤션이 종료된 후 참가자들이 호텔에서 체크아웃 할 때 개별적으로 지불하는 계정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개 정도가 있어요. 마스터 계정이랑 여행사 계정, 그리고 고객 계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고객 계정이랑 마스터 계정입니다. 일단 여행사 계정은 뭐냐면 여행사가 일반 고객이나 단체 고객 대신에 여행사로 오픈한 계정이에요. 그래서 여행사가 일괄적으로 먼저 선지급을 고객들한테 돈을 다 받았다면 그 비용으로 가지고 계정을 열어서 호텔에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만약에 돈을 후불 입금이라고 하면 여행사가 먼저 계정을 열어서 입금을 하고 나중에 고객들한테 돈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 말하는 마스터 계정은요. 컨벤션이나 어쨌든 뭐 단체 고객들이 호텔을 잡았을 때 그리고 숙박할 때 발생한 요금으로요. 보통은 한 명 한 명씩 하진 않고 단체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단체로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고 고객 계정은 뭐냐면 일단 우리 학회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건데 그냥 고객 스스로 1인이 그냥 쓴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마스터 계정의 뭐 장점은 좀 비용이 저렴한 것도 있지만 단점은 뭐 홈바나 기타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조금 힘든 거 있어요. 하지만 고객 계정은 뭐냐면 고객이 체크인에서 체크아웃 할 때까지 그냥 뭐 안에 부대시설을 이용하든 뭘 하든 개인 스스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단 고객 계정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할인율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참가자들이 호텔에 체크인을 할 때 개별적으로 지불하는 계정은 고객 계정 2번입니다. 46번. 객실 하나에 싱글 베드를 2개 넣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객실의 형태는 이거 쉽죠? 답은 3번입니다. 싱글룸은 뭐예요? 되게 작은 침대죠? 여기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싱글 침대라면 더블 베드는요, 그 1인용 침대에서 조금 더 큰 거예요. 사실 공식적으로는 2배 정도 커야 되지만 1.7배 정도가 사실은 어느 정도 거의 큰데 이 높이는 같아요. 하지만 옆으로 더 넓다. 베드의 차이에 따라서 싱글룸, 뭐 더블룸, 트윈룸 뭐 이런 식으로 나누시게 됩니다. 트윈룸은요, 이 싱글 베드가 2개가 들어간 걸 트윈룸이라 그래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잘 수 있는 거. 여기는 부부나 이런 사람, 연인이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잘 수 있는 거.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싱글룸 침대가 조금 답답해서 항상 더블룸을 잡아서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잡니다. 몸부림이 심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트윈룸은 이렇게 베드가 2개 나란히 있는 거. 그리고 스위트룸은 꼭 이게 베드로 계산이 된다는 것보다는 룸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객실이 있고 여기에 거실이 붙어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침실과 음적실이 함께 붙어 있어서 2개의 객실로 된 좀 넓은 객실을 말하는 거죠. 위에 3가지가 어떤 베드의 형태로 본다면 스위트룸은 어떤 룸의 형태입니다. 룸의 형태로 이제 성격을 나누는 거라서 일단 스위트룸은 베드 형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답은 트윈룸입니다. 1인용 침대가 나란히 2개 들어가 있는 객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호텔의 부재 소유주. 부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부재. 있다 없다 호텔에 없다. 그렇죠. 호텔에 없지만 부재 소유주는 그래도 오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선 잘 사용하진 않지만 그냥 외부 투자자라고 할 수 있지만 호텔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소유주입니다.
호텔 경영 관리에 좀 참여하지 않는 소유주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호텔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호텔 내에 거주하진 않지만 호텔 내에 자주 올 수 있는, 그리고 투자자로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쪽에 있습니다. 부재 소유주가 이런 게 있죠. 기업으로 보면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습니다. 그쵸? 이런 종류에 있죠. 근데 보통은 요즘의 추세는 회장은 부재 소유주에 해당됩니다. 회장이 회사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반드시 자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은 부회장이랑 사장이 되게 많이 하죠, 거의. 그래서 일상적인 호텔 경영 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소유주지만 물론 호텔 안에 자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나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부재 소유주는 일상적인 호텔 경영 관리에 참여하진 않지만 M&A, 투자 등 이런 것에서는 다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재 소유주의 의미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자, 48번. 다음 중 호텔 식당 서비스 편성 조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 너무 쉽죠? 웨이터, 셰프 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4번에 보면 듀티 매니저라고, 이건 총무부서에 있는, 회계부서에 있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아니고 답은 4번이고요. 답부터 먼저 말하고 보겠습니다. 셰프드랑 시스템은 뭐냐면요. 이거는 이 세 가지는 조금 뭐죠? 인원에 좀 연관이 많습니다. 이게 셰프드랑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풀 서비스고요. 보통 고급 식당에서 이용되게 되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식당 지배인 헤드 웨이터, 그 다음에 3, 4명 정도의 웨이터가 편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풀 서비스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또 굉장히 격식 있는 곳, 호텔에서 많이 이용되게 되고요. 헤드 웨이터 시스템은 요즘 사실 이런 뭐 호텔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일반 레스토랑 가서도 헤드 웨이터 시스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헤드 웨이터 위에, 흔히 말하는 셰프 밑에 식사 담당 웨이터와 음료 담당 웨이터를 들어서 한 3명, 4명 정도로 서브하는 조직이에요. 크지 않은 레스토랑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가는 경양식 레스토랑 또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작은 레스토랑에 가보면 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션 그 웨이터 시스템은 뭐냐면 헤드 웨이터를 두고 한 명의 웨이터가 한 구역만을 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곳은 뭐냐면 W 호텔에 그 스트로베리 페스티벌 있어요. 그 보면 딸기 뷔페가 생기거든요. 딸기 뷔페가 생기는데 그 헤더 웨이터 위에 한 구역만을 해서 딸기만 해요. 딸기만 두고 그 집중적으로 헤드 웨이터 밑에 딸기로 만든 요리나 딸기로 만든 디저트를 가지고 헤드 웨이터를 두고 서브하는 알바생들을 두고 한 구역만을 담당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한 좀 소형 규모로 운영하는 그런 편성 조직이다. 듀티 매니저는 뭐냐면요. 듀티는 말 그대로 세금이나 세율 관리, 그리고 어떤 곳은요, 이 듀티 매니저가 안에 있는 회계까지 관리하는 회계 담당 매니저로서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돈을 다루는 쪽이고요. 그래서 위에 세 가지와는 조금 성향이 다르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49번. 객실료와 식사 요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거는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어, 그렇죠. 이거는 아메리칸 플랜인가 아니면 컨티넨탈인가 유럽인가 버뮤다인가가 중요해요. 역시나 아메리칸 플랜은 설명을 하면 객실 요금에 어쨌든 식사비가 모두 포함된 약간 리조트형 형태예요. 여기 필리핀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미국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메리칸 플랜으로 하는 게 클럽 메드가 있어요. 클럽 메드 안에는 가보면 음료 한번 입장권만 딱 주게 되면 뭐 이제 거기 숙박료, 그 다음에 카트 타는 거, 안에 모든 액티비티, 그 다음에 식사요금 등등이 모두 포함돼서 패키지형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칸 플랜이 있는 곳이 리조트가 그 주위에 뭐가 없는 호텔만 딱 있거나 리조트만 있는 그런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객실 요금에 보통 식사비나 기타 요금이 포함된 게 아메리칸 플랜이고요. 보통 유럽 플랜은 뭐냐면 객실 요금에 식사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식 포함, 불포함 이렇게 해서 가격이 다르죠. 객실 요금에 식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미 유럽은요, 많은 차례에 거쳐서 호텔에 대한 변혁기를 거쳐와서 식음료 시설을 그냥 떼버리고 있는 게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는 작은 호텔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밥은 외부에서 먹어라. 우리는 객실만 딱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또 있고, 그리고 식당이 작은 경우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유럽식 플랜은 바로 객실 요금에 식사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컨티넨탈 플랜은 뭐냐고 하면요, 어, 그 간단한, 아주 간단한 음식이 포함된 조식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식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굉장히 간단해서 사실 이게 뭐야? 우리가 여행 가거나 호텔 가보면 아침에 뭐 뷔페 가보면 좀 있거든요. 뭐 소세지도 되게 많고 아침에 먹을 수 있는 빈도 있고 뭐 다 많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컨티넨탈 플랜은 진짜 너무 간단합니다. 뭐 빵 몇 가지 종류랑 뭐 스크램블 에거 같은 건 볼 수가 없어요. 토스트 간단한 잼을 발라 먹을 수 있는 토스트 정도 이런 것만 있고 하여튼 간단한 식사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컨티넨탈 플랜입니다. 그 다음에 보자. 어, 이거 외에 다양한 사실 플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너무 많이 알면 오히려 혼선이 있을 것 같고 딱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아메리칸, 유럽은, 그 다음에 컨티넨탈, 버뮤다도 물론 있긴 한데 버뮤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9번에 객실료에 식사요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관광호텔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금제이다. 답은 2번입니다. 자, 50번. 결혼 축하연처럼 친한 친구끼리 모여서 축하받을 사람을 중심으로 선물을 주는 특정 목적형의 파티는 이제 요즘에 되게 많이 하죠. 브라이덜 샤워,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뭐 샤워 파티 많이 합니다. 답은 어쨌든 1번이고요. 이건 너무 구분돼서 너무 알 거예요. 무도회와 댄스 파티 아니죠. 포트럭 디너 파티는 각자 음식 가져와서 서로 모여서 하는 거고 모금 연회 행사는 더군다나 아닙니다. 이건 답은 1번이고 답은 좀 쉽습니다. 문제는 답은 1번. 자, 호텔 시급 51번. 호텔 식음료 산업의 특징 중 생산관리 측면이 특징이 아닌 것은 생산관리 측면에 생산관리가 뭔가요? 기초원가나 재고 관리를 하는 게 주로 생산관리 측면이죠. 그 특징이 아닌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수요 예측이 곤란하다. 예, 수요 예측이 곤란하죠. 왜냐하면 몇 명이 올지 알 수 없잖아요. 호텔에 밥 먹으러 음료 마시러 몇 명이 올지 알 수 없다. 수요 예측 곤란하죠. 두 번째, 주문 생산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죠. 미리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게 되면 호텔에 기대하는 음식에 대한 기대하는 심리도 있고 음료 같은 경우에는 얼음을 넣어놨다가 맛이 희석돼서 변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이 생길 수 있죠. 아니면 음식이 식을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문 생산 후에 바로 하는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호텔 뷔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 생산을 원칙화로 하는 것은 일반 식음료 산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4번,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죠. 생산과 동시에 만들면 바로 판매가 이루어지죠. 그죠? 왜냐하면 주문 생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 일단 답은 3번입니다. 상품 원가에 대한 이익이 폭이 적다. 사실 상품 원가에 대한 이익의 폭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품 원가에 대해서 이익의 폭이 큰데 여기에 호텔의 인건비나 뭐 기타 등등이 다 들어가거든요. 여튼 다른 곳보다 호텔 부가세도 받기도 하고 더군다나 호텔이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가 가진 가치 때문에 음식이 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서비스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원가에 대한 이익의 폭이 굉장히 많아요. 답은 3번입니다. 호텔 비싸다고 생각하면 돼요.